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둘 멀어지고 연락하던 사람들과도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명절이 되면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에 모이지만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피로감이 남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까?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한 이 기묘한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순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하지 않고 오랜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만남이 뜸해지고 배우자마저도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아니면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조선시대를 살았던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인간과 관계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외로운 섬에서 지낸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가까움과 편안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읽다 보면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정확히 닿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났을 때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자리, 웃음소리로 가득한 모임, 전화기에 저장된 수많은 번호들. 그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100명을 알아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순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났고 자녀들은 독립했으며 활동 반경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 연락하지 않는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닐까? 가족인데 만나기 싫은 마음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피해서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편안한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붙잡아 둘 수 없고 강제로 머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반드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만날 때마다 상처를 줍니다. 간섭하고 비교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오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충고를 가장한 잔소리를 늘어놓고 당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움과 편안함의 차이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오래 알았다고, 자주 만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났을 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약점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 사람,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오래된 친구니까 내 편일 거라는 기대, 자식이니까 자주 연락할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타인도 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친구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은 인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고. 누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이 왜곡될 수 있다고.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바쁨과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는 약속을 자꾸 미룬다고 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섭섭함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해와 참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또 만났을까? 왜 또 참았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고립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 쏟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떠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몇 안 되는 진심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백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편안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상처받았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곳. 편안한 사람은 바로 이런 안전기지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큰 조언을 듣지 않아도, 특별한 해결책을 얻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치유력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편안한 사람 한두 명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을 쌓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성공의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심화입니다. 수십 명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교제의 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우정의 깊이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정이 들었고 추억이 있고 함께한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을 참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관계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관계도 변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기존 관계가 정리되면서 외로움이 커지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에 나가고 노인대학에 등록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 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대신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워진 공간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인연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만나는 편안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둘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넷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장점도, 단점도, 약점도 모두 포함해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본질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의무나 도덕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교 사상가로서 효도, 우애, 충성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마음의 편안함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관계 유지보다 진정성 있는 교류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한 번의 만남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년 전 조선시대 학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는 이미 깊이 사유했고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이 반응합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는 몸이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호흡이 얕아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우리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몸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몸의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관계에서 특히 고민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이고 쉽게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족 안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가족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고 경제력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능력,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놓아주는 용기,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 이런 지혜는 젊었을 때는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한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밥을 사고 받을 때도, 도움을 주고받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손익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는 항상 계산이 따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는 얼마나 해줬나? 내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상대는 고마워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진심의 유무로 구분했습니다.
진심이 있는 관계는 계산이 필요 없고, 진심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계산해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기대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상대는 내가 기대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고.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젊었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외로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편안한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대화 주제를 찾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런 관계는 드뭅니다. 평생 한두 사람만 만나도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지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음은 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검은고를 타는 사람의 마음을 음악만 듣고도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리를 강조하며 자랐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리는 불편함을 참으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이고 의리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과 의리를 지키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유지보다 진정성 있는 단 한 번의 만남이 더 가치 있다고.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번보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한 번이 더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곳에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숙한 선택입니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을 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언제 다시 자유로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에 시간을 쓰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서신 교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두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헤어질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편안함과 불편함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막으면 넘치고 억지로 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냥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거나 방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억지로 붙잡지도 강제로 밀어내지도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대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느끼는 감각, 이런 안목과 감각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났고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좋은 관계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편안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기의 교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기운을 주고받는다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쁜 기운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는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사유하고 위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실패를 함께 슬퍼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당신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공감 능력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을 지키느라, 평판을 신경 쓰느라 본심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도 정직한 것.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물론 정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편안한 관계의 마지막 특징은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순에도, 칠순에도, 팔순에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편안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편한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 산책하며 나누는 침묵, 전화로 나누는 짧은 안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런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업적이나 큰 성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와 따뜻한 교류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순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가끔 만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보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보다 침묵도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많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충만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내지만 진정한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드뭅니다. 이런 시대에 정약용이 말한 편안한 관계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순을 넘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의 거리감에 대한 슬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변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편안한 사람 한 명이 당신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수 있다는 것,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서신으로 위로를 주고받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진짜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이 모든 깨달음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며 피곤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평화롭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과 진심을 나눌 것인가? 정약용이라면 후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좋은 친구가 있는 자리입니다.